오래간만에 GS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T 지금 3개월 만에 지금 처음 하는 거야. 그 사이에 지금 고가에서 이렇게 박스 치고 쳐 놀고 있었죠. 내내 박스를 치고 쳐 놀고 있었기 때문에 종목을 다루질 않다가 이제 최근에 주옥에서 이제 다시 저 밴드 저 위쪽에 있는 밴드 상단까지 오늘 들어갔다 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조금 늦었죠. 여러분들은 이제 분석해드리기에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꺼번에 올라와서 들었는데 여전히 그래도 쌉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는 쪽으로 자, 이 종목은 대표급 라인에 들어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거 이제 어느 한 분야의 대표적인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 아니고요. 대표급 종목도 아니고요. 자, 이게 종목이 시가총액이 6,700억밖에 안 돼요. 6,700억. 그러니까 반도체주의 순위로 친다 그러면 한참 처집니다. 지금 순위가 어느 정도 처져 있는 종목인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이 종목보다 더 위쪽으로 있는 게 코스피는 일단 빼고요. 여기서 코스닥 쪽에서만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에서 얘가 지금 기계장비죠. 기계장비, 전기전자에도 있고 기계장비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자, 이 종목보다 위쪽에 있는 반도체죠. 로봇칩 빼고 이오, 원익, HP, SP,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PSK 홀딩스, PSK 테크인, 고영, 그 다음에 저 뭐 태상, 테스, YC도 얘보다 한참 더 높아요. 하다못해 YC도 이 종목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코미코, 그 다음에 VM, 지금 14개 있네요. 벌써 뭐 더 셀 필요도 없죠. 이 위로만 벌써 14개 있습니다. 14개. 이 중에서 이쪽에 있는 뭐 YC 같은 종목들 보게 된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YC. 자, 이 YC입니다. 주가 많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 같은 YC. 자, 이 YC가 작년에 2,700억 매출에 170억 이익 냈습니다. 올해는 3,500억 매출에 478억 낼 거다. 이러고 얘가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거든요. 뭐 내용을 볼 것 없어요. 내용 볼 것 없어요. 자, 3,472억에 592억입니다. 매출은 비슷해요. YC하고 매출은 비슷하고 이익은 YC보다 더 높죠. 근데 시가총액은 YC는 1조 6천억인데 이게 6천억밖에 안 돼요. 반도 안 되죠. 반도. 됐습니까? 올라가는 이유? 간단하죠? 앞쪽에서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상대 저가 종목들 집중적으로 사서 당기고 있는 시간이라고 지금. 지난주, 이번주 섹터와 관계없습니다. 지난주, 이번주에 지금 벌써 몇 개 나왔죠?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 다 상대적으로 싼 종목이죠. 화장품 다 상대적으로 싼 종목이고요. 삼양식품 싼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 전력 설비에서도요. 상대적으로 싼 종목, LS일렉,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 GS건설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 무더기로 튀어나왔죠. S&T 에너지 발전 종목 중에서 제일 싼 종목이고요. 지금 전부 이렇잖아요. 상대 저가 종목이에요. 올라오는 쪽에서 이슈를 뭘 달았건 말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지금 싸잖아요. 반도체가 이렇게 좋은데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가시화정망 언제는 최대 실적 아니었어? 이거 웃기고 자빠졌죠.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예, 보세요. 이미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었어요. 근데 뭐 올해 또 뜬금없이 사상 최대 실적 가시화전망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새삼스럽게. 자, 이 종목은 냉각 시스템 관련 테마주는 딱 하나 걸렸습니다. 냉각 시스템 관련주. 근데 냉각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거 하나 반짝거리고 있는데 앞에 들어가서 보시죠. 이 종목은요. 이거 GST. 자, 저게 냉각하고 이런 쪽에서 지금 여러 번 이렇게 냉각 쪽에서 테마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계속해서 잡아드렸었죠. 냉각 실제로는 얘가 실적, 모멘텀, 저평가, 3박자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슈팅 추격하지 말고 눌려주는 쪽에서 살아라는 얘기 드렸어요. 이거 반도체 중소형 성장주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예. 이 종목 실적, 모멘텀, 저평가. 그래서 요 아래쪽 같은 쪽에 이런 라인들에서 사가지고 그냥 홀딩하는 거야. 성장 여력이 넘치는 중소형 대표주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예? TSMC도 통과시켰고 저 오래전에요. 3개월 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 같은 경우도 이건 뭐 이미 3개월 전에 나온 거잖아요. 삼성전자에서 TSMC도 콜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 그러면 기존에도 최대 실적이었는데 올해 최대 실적이 되겠냐 안 되겠냐고 아예 뭐 안 봐도 비디오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주가가 못 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석 달 동안에는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가야죠. 뭐 이상합니까? 이 종목 주가 올라오는 게 이상한가요? 오히려 지금 너무 늦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자,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자, 순서를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린 바 있죠. 1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1.5군들이 있다라고 해서 1.5군의 대표 종목으로 꼽아드린 종목이 있잖아요. ISC 같은 경우에는 1.5군보다는 조금 애매하네요. ISC는 1군일 때도 있고 1.5군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조금씩 사이클마다 틀려요. 그래서 저쪽에 지난 사이클 2023년 사이클에서는 ISC는 1군 종목이었습니다. 1군 대표주였죠. 그것도 1군 중에서 대표주 가장 세게 올라가는 종목이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1군이 아니라 1.5군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ISC는 반도체 장비주들 원익아패스 종목 같은 우주인텍 같은 종목들 날아갈 때 같이 날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한 발 뒤로 들어가서 부품주들이 올라갈 때 선도를 하면서 올라 들어가게 하고 종류가 조금 다른 종목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TSE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이 VM 같은 종목들이 1.5군 한 발 늦게 뒤에 올라 들어가는 대표주 이런 쪽으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소형주 중에서 후발 대표주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GST는 저 앞쪽에서부터 제가 설명드릴 때 앞쪽에서 GST 우리 종목 분석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 종목 중소형주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들 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올라가잖아요. 후발 중소형주 많이 들은 얘기죠. 여러분들 이 단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후발 중소형주 바로 그 후발 중소형주의 대표적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액침 냉각 해서 냉각 이런 테마가 들어있긴 합니다만 이 종목을 보는 뷰는 그 냉각 같은 거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자, 저 금융위기 때 저쪽에 이제 금융위기 직전에 이제 상장이 돼가지고 깨져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예, 이렇게. 예? 2017년 삼성전자 슈퍼랠리 끝나고 그 다음서부터 시가지고 계속해서 매출 성장하고 이익 성장하고 이 뒤로만도 지금 1600%가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이 사상 최고가예요. 그 직전에도 사상 최고가요. 여기도 최고가예요. 지금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기존 밴드 상단으로 지금 치고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치고 들어갔다 밀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얘기가 좀 틀려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방금 전에 YC 같은 종목들하고 비교했더랬지 않습니까? 형편없이 낮아요. 지금 이거 14배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전공정 장비 평균 PR이 27배고요. 후공정 장비주들의 경우 PR 30배입니다.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오버되는 게 아니라 다시 되돌아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존 이 밴드 상단 지역을 저가로 잡는다 이겁니다. 32,000원이 저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2,000원 선 기존의 고가 밴드였던 이 자리가 이제 저가.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제 내려가지 않는 라인 이제 들어오면은 사야 되는 여기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거 끝났어요. 자, 이 시리즈는 이제 끝이 났고 끝났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랠리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뭐 프로텍 같은 종목들 그리고 GST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후발 중소형주 대표들이거든요. 검사장비 프로텍 여기에요. 뒤에서 와가지고 속도 내고 올라 들어가죠. 프로텍 시가총액도 비슷합니다. 6,578억. 그러니까 이 프로텍과 GST 이 두 종목이 후발 장비주들 변동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서로 비슷합니다만 이렇게 후발로 뒤에서 한 방에 올라 들어왔다 자빠졌다 올라 들어왔다 자빠지는 이쪽에 비한다 그러면 GST 같은 경우 성장 안정성이 대단히 뛰어난 종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R 같은 경우도 숫자가 지금 다르죠. 프로텍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GST가 지금 그만큼 버림받고 있던 종목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런데 러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동안 이렇게 잡혀 있다가 기관들 같은 경우가 털어내고 이번에는 외국인이 기관을 털어먹은 셈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기관들 털어내고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지금 질러가지고 싸거든요 이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최근 일주일의 흐름만을 가지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이 대량 매수 들어오고요. 그리고 기관 다시 매수 재개 들어오고 개인만 털려 나가 버리는 셈이 되어버렸죠.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 아주 장기간 동안 이제 검증 다 돌봐서 TSMC까지 다 뚫고 들어갔잖아요. 더 이상 검증할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뭘 더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죠? 거기다 싸고 앞에 계속 얘기 들었잖아요. 이 종목 산 종목이라고. 실적 안정성 장난 아니죠. 남들 막 적자 들어가고 그럴 때 적자 안 들어가고 이 정도 선에서 이거 얼마입니까? 20% 정도 가지고 그러고 버티지 않습니까? 폭발적인 성장이 없다. 이게 현재 시세 그런 흐름들을 또 대변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깨졌다가 돌아 들어오는 종목들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제일 강한 종목 여기 가볼까요? 그래가지고 실적이 이렇게 적자 들어갔다 돌아 나오는 데서 돌아 나오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이렇게 완전히 미치죠. 그런 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좀 처져요. 그러니까 소재 동진 세미킴 같은 케이스들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속도가 처지는 흐름에 들어가는데 대신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안정성이 짱이야. 그러니까 실적이 급격하게 폭주해서 올라 들어가는 이런 흐름으로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고가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내려오면인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이 정도 선에서부터 이제 들어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들어오면은 받고 들어오면 일단 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지면은 받아서 들어가는 결로 이렇게 살펴 잡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GST였습니다. 이제 다시 갈 때가 새로운 시세를 만들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목표가 같은 경우 저 상단까지 잡으면 되는데요. 이건 이제 홀딩형으로 가는 종목이니까 살펴보면 여기가 2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35,000원, 7,000원 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32,000원이니까 약차 이게 얼마입니까? 30%? 네. 43,000원대 잡으면 되겠네요. 다음 목표가. 네. 43,000원. 그러니까 이쪽 아래쪽쯤에서 산다 그러면 30%에서 40% 정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차익 실현 절반 하고 그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밑에서 들어오면 또 다시 받아가면서 이런 형태로 쭉 계속 이 반도체 사이클 끝날 때까지 계속 공략해도 가능한 중소형주 후발 대표주 GST였습니다. 자, 오르고 채팅 앱을 또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자, 이게 오르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최소 경력이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자, 저처럼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30년을 넘게 본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서까지 미리 다 얘기를 드리죠. 여러분들한테. 저 사이클을 하루 이틀 본 게 아니니까요. 유진테크가 삼성전자 따라 움직이는 리틀 삼성전자라는 걸 저걸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저 이게 리틀 삼성전자라는 별명이 몇 년 언제부터 붙어 있었다고요? 15년 전서부터. 원익 IPS 테스 이렇게 무더기를 같이 움직이는 게 이게 15년 전서부터예요. 반도체 사이클을 움직이는 순서까지 종목들 순서까지 뻔히 다 알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최소 경력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만 4번 이상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뒤에서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다 꿰뚫고 다 안다는 얘기죠. MK전자 같은 거 이렇게 그리고 일찌감치 분석해드리고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나올 때 그죠? 저기 보이잖아요. MK전자 왜?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MK전자가 어떤 종목인지 알거든. 여러분들은 듣도 보도 못한 듣부잡 종목이라도 우린 다 안다 이겁니다. 예전 사이클에서 다 봤으니까 예전 사이클에서 많이 다뤄왔으니까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예전 사이클에서 이렇게 다뤄왔으니까
예전 사이클에서 이런 종목들 이렇게 다 받고 이런 종목들 다 이렇게 다뤄왔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뻔히 알거든요. 바로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